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저번에 볼보 행사에서 봤던 C40 리차지를 드디어 시승을 해봤습니다. 시승을 하는 동안 그동안 볼보의 내연 기관의 성능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 정동화로 바뀌면서 그 부족함이 대부분 개선되었는데요. 그럼 볼보 C40 리차지가 어떠한 매력과 상품성을 가졌는지 찻도박이와 함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40 리차지의 외관 디자인은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C40 리차지의 디자인은 기본 볼보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전면 디자인은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우는 주간 전조등과 84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는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탑승을 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멀티빔과 사뭇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릴은 구멍이 막혀 있고 볼보의 엠블럼이 있으며 범퍼 하단부에도 공조기 작동을 위한 에어 인테이크 말고는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저번에 봤던 C40 리차지는 차량 하부에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승 차량에는 제대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옆면은 C40 리차지의 유려한 라인이 돋보이는데요. 짧은 오버행으로 차량의 길이가 수치보다 더 길어 보이고 보닛부터 시작하는 직선이 도어를 지나 C필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디테일이 있으며 사이드 미러는 차의 크기에 비해 조금 크게 느껴졌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으며 윈도우 몰딩과 루프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날렵함을 살렸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SUV 쿠페다운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면서 날렵한 디자인의 스포일러 2개가 장착되어 있고 새로운 디자인의 후미등과 잘 어울려 스포티한 옆면 디자인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주행 중에 B필러에서 풍전음이 유입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면은 볼보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면서 새로운 느낌이 나는 후미등이 있는데요. 후미등은 어댑티브 LED 라이트처럼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LED가 3구역으로 나누어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부드러웠으며 후미등 디자인은 SUV 쿠페와 아주 잘 어울리고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미등 아래에는 C40 배지와 듀얼 모터를 뜻하는 트윈 배지가 있고 범퍼 하단부에는 머플러는 없지만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휠은 C40 전용으로 앞 235, 45, 20인치, 뒤 255, 40, 20인치의 크기의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보 C40 리차지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40 리차지의 실내 디자인은 기존 볼보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기존 볼보의 차주님들은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 재질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C40 리차지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9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금속 도어 스커프, 친환경 플라스틱 트림,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간결하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여 만족스러웠습니다. 테마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테마와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테마 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차량의 트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주행에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한눈에 쉽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센터 패시아 모니터와 동일하게 구간 단속 같은 과속 카메라, 차선 안내 같은 부분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9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기존 볼보와 비슷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뉴들이 간소화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적응이 가능하였습니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최초로 T맵이 장착되어 있으며 일반 스마트폰용 T맵이 아닌 C40 리차지에 맞게 제작된 T맵으로 현재 배터리로 어디까지 주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주변 충전소를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도착 후 배터리 용량까지 표시해 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기존 티맵과 동일하며 가속 카메라나 차선 안내 등을 상세히 해줘 처음 가는 길도 어렵지 않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티맵 말고도 볼보 차량에 맞게 제작된 아리도 사용이 가능한데 음성 인식을 아주 잘하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아리아를 통해 티맵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고 차량 대부분의 기능을 음성 인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행 중에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터치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기능들을 켜고 끌 수 있었습니다.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크기도 적당하고 잡는 느낌도 만족스러웠지만 버튼의 재질이 아쉬웠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사출 모습이 그대로 보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내 재질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내 대부분이 우레탄, 플라스틱, 부지포 같은 재질로 구성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정받은 시승차는 블루 색상의 실내로 되어 있는데 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으며 헤드라이너는 블랙 헤드라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야간에 주행할 때 감성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열 시트는 스웨덴 굵기가 있는 알칸타라 재질의 버킷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알칸타라 재질이 몸을 어느 정도 고정해줘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나 옆구리 받침대 쿠션이 너무 말랑하여 시트 자체의 고정 능력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시트의 쿠션이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한데 장직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줘 피로감은 없었으며 시트의 조절폭이 넓지는 않지만 적당하여 차형에 상관없이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보이는 뒷시야는 넓지는 않아 조금 불편하였으며 시트 밑에 전선이 제대로 마감되지 않아 마감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2열) 시트도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 및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머리 공간이 보이는 것과 다르게 살짝 여유가 있으며 시트의 받침대 부분이 짧기는 하지만 1열 시트 아래로 발을 넣을 수 있어 다리를 지탱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시트의 각도가 약간 세워져 있다 보니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 약간의 허리 통증이 예상되며 가운데 좌석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 센터 콘솔이 꽤 높게 있어 앉기 불편하여 단거리 이동에만 앉는 걸 추천합니다. C40 리차지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보조 기능, 1열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 모드,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하만 커든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보 차량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차량 간격은 앞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도 바로 인식하여 차량 인식은 상당히 잘하는 편으로 시내에서 사용해도 크게 불안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선 유지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직선 차선에서도 차량이 움찔움찔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고 코너에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치며 차선의 오른쪽에 붙어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줘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글라스 루프는 아주 넓지만 덮개가 없어 여름에는 약간 더울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고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가로로 수납이 가능하고 스키스루를 지원합니다. 시트 폴딩을 할 경우 2열 시트와 트렁크가 평탄화가 되어 있어 차박을 하는데 유용할 것 같으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트렁크 밖으로 발이 튀어나오지만 2열 시트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면 무난하게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하단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으며 프렁크에도 백팩 정도 들어갈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야간에도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지만 해상도가 낮아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후방 카메라와 보드뷰를 같이 볼 수 없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C40 리차지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플러를 통해 블루투스 연결보다 더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고 국내 음악부터 해외 인디 음악까지 모두 검색이 가능하여 취향에 맞는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의 음질은 기존 볼보 차량에 장착되었던 바워스 앤 윌킨스보다 저음의 울림과 깊이, 선명한 고음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전체적인 소리의 크기와 입체감도 소폭 부족하였습니다. C40 리차지의 파워트레인은 듀얼 전기모터, 408마력, 67.3토크, 배터리 용량은 78kW, 0에서 100km 공식 가속 기록은 4.7초, 최대 속도 시속 180km, 공식 복합 전비는 4.1km kW/시, 히트펌프가 포함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56km입니다. 배터리 충전은 7kW 완속 충전과 DC 콤보를 이용하여 최대 100kW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0에서 80%까지 40분이 소요됩니다.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밖에 없으며 공조기를 조절하여 주행 거리를 증가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C40 리차지를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 느꼈던 부분은 차의 크기가 컴팩트해서 아주 좁은 지하 주차장을 편하게 주행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는 회생 제동이 제대로 작동하여 원페달로만 주행이 가능해 편리하였습니다. 특히 시내 주행을 할 때 기존 볼보 내연 기관의 단점이었던 엔진 및 미션의 느린 반응 속도가 중동화가 되면서 전기모터 특유의 빠른 반응으로 시원시원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가속력은 시속 0에서 100km 가속, 시속 80에서 120km 추월 가속입니다. C40 리차지의 0에서 100km 가속은 4.97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은 2.8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존 볼보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추월 가속력은 빠른 응답성과 함께 고성능 내연 기관과 비슷한 성능을 느낄 수 있어 고속도로에서도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쾌한 주행은 만족스러웠다면 고속 주행 안정성은 다소 불안하였는데요. 특히 초고속으로 주행을 할 경우 여러 전기차를 시승해봤지만 C40이 처음으로 차가 도로에서 뜨는 느낌이 들며 높낮이가 다른 요초를 지날 때 순간 그립을 잃으면서 차의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운전자가 느껴지는 부분도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며 제가속으로 하는데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휠의 크기도 크고 타이어 폭도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트랙션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80km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78km에서 더 이상 전기모터가 가속을 하지 않아 내연기관의 퓨얼컷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생제동은 시속 45km 이하에서 최대의 성능이 나오는데 회생제동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내연기관처럼 엔진 브레이크 정도의 제동력을 느낄 수 있으며 원페달 드라이빙을 활성화할 경우 테슬라보다 강한 회생제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목이 움직일 정도로
회생제동이 강해 운전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동승자가 있으면 멀미를 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하지만 적응이 된다면 회생제동으로 완전히 정차까지 가능해 발의 잦은 이동을 줄여줘 운전 피로도를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당일 시승 코스에는 코너링 구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지만 약한 코너로 돌아 나가도 롤이 발생하여 속도를 높이는데 심리적인 불안감이 발생하였는데 이 롤이 고속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시동 소음은 전기차답게 35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속 80km 주행 소음은 5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며 풍절음 억제가 잘 되어 있어 노면 소음만 조금씩 들려왔지만 전차 중에 고주파음이 약하게 들리고 주행 중에는 고주파음이 크게 유입되어 예민하신 분이라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무난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좋은 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조금씩 유입되지만 거스리는 수준은 아니며 요철을 지날 때는 요철을 지나고 있구나 정도로만 충격이 전해졌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더라도 충격을 많이 흡수해줘 만족스러웠지만 시트가 몸을 고정해주지 못해 몸의 흔들림이 발생해 약간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아주 부드럽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때 충분히 좋다고 느낄 정도로 충격의 유입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비는 출발하기 전 배터리는 90%, 주행 가능한 거리 330km, 야외 온도는 10도, 주행 환경은 공조기 온도 22도로 히터가 작동하였습니다. 거리 약 93km를 주행 후 배터리는 62%, 전비는 4.4km kWh입니다. 초고속 가속을 포함한 주행 성능 테스트와 히터가 작동하였음에도 좋은 전비를 기록하였는데 겨울을 제외한다면 400km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볼보 C40 리차지는 볼보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컴팩트 전기차 중에 유일하게 SUV 쿠페로 판매하고 있어 유려한 디자인으로 패션카는 물론 주행 성능도 무난하여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실내 재질이나 제대로 마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판매가 될 때는 제대로 된 검수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볼보 C40 리차지 간단 시승기였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